자, 이번 시간에 이제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를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법규명령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되는 게 법규죠. 그에 관련된 명령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명령이라는 건 행정청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국가의 기관인 장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법규명령 안에는 배웠듯이 대통령령, 총리령, 또 내 부령 이렇게 나오죠, 그죠? 조례 규칙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도 우리가 법규명령에 속해요. 물론 뭐 지난 시간에 했듯이 세부적으로 별표에 나오는 것이 시행규칙의 별표에 부령으로 나오는 제재적 처분 기준이 행정규칙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법규명령이라고 부르고 위임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을 우리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오죠. 명령으로 나누고 또 근거가 헌법상 근거냐에 따라 대통령의 명령에도 헌법상 근거가 되는 긴급명령, 교전 사태, 전쟁이 살아나는 교전 사태에 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령이 긴급명령. 긴급도 재정경제명령. 이거는 법률을 대의한다 그래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이거 법률 대의명령이라고 해요. 법률 대의명령이라고 해요. 이거는 법률 종속명령이라고 부르고. 자, 그래서 법규명령, 대통령령이 총리령, 구령, 조례, 규칙이 그냥 무절제하게 우리가 발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는 크게는 행정 내부의 통제, 행정 내부 통제,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통제하느냐, 또는 이제 절차상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 다음에 입법부는 뭐예요? 의회의 법률을 이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법률이라는 의회 입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입법부에서 이제 통제를 한번 해보게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입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부인 이제 법원에 의한 통제가 있겠죠. 같은 맥락에서 헌법재판소도 헌법 재판을 통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죠. 이제 법률의 위헌 여부는 법규명령이 아닌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여부지만 법규명령에 대한 위헌 심판은 법원이에요. 법원. 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에 대해서 하는 거고, 여기 법원은 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개별 사건에 있어 각급 법원과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이 상위법이잖아요. 헌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법규명령을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규명령이 이 사법부의 심사 범위에 있다면 사법부에서 하는데, 사법부에서 심사 범위에 있는 헌법소원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행정 내부의 통제부터 보면, 행정 내부 통제.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입법 예고를 한다. 입법 예고는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치입법은 20일, 법령은 40일 입법 예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혁위원회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심사를 해봐요. 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이거 꼭 걸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입법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제처 심사. 가장 중요한 건 법제처 심사죠. 법제처 심사에서 가장 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제처 심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 이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내가 뭐 국무회의 심의 이거 자료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국무회의 심의 장관회의, 차관회의 있는데 이게 국무회의는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장관회의예요. 그다음에 관련 부처 간 회의, 관련 부처 간 회의도 좀 의미는 있어요. 이거는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무회의나 또는 관계 국무위원 비서, 관계 국무위원 부서라는 건 도장 찍는 거예요. 최종 법령이 공포할 때 국무위원은 장관이잖아요. 장관들이 사인하는 건데 의미는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무회의 시민이 관계위원은 장관들이 그거 하고 아니겠어요? 차관들이 실무에서 다 끝난 거고 그냥 도장만 찍고 마는 거고.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입법 예고나 법제처 심사 이게 이제 관련 부처 회의 이런 게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상급 행정청의 두 개. 상급 행정청의 의한 통제. 상급 행정청인 예를 들면 저기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휘 감독권을 통해서 법규 명령이 지휘 감독이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규칙 아까 조례 규칙이 법규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법규 명령이 예를 들면 강원도의 규칙이 법규 명령이 상위 법령인 부령에 위반이 된다. 그러면 장관은 강원도지사한테 그 위법되는 명령을 갖다 시정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죠. 당연한 거고. 다음 세 번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위원회 이거는 법제처에 소속돼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 심판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심판이라는 제도 자체가 처분을 한 행정청을 처분이라는 것은 인허가를 내주는 공권력의 행사예요. 처분청의 직근 상급 행정청에 설치돼. 여기에 설치해. 예를 들면 군수가 있으면 군수의 직근 상급 행정청은 어디예요? 상급 감독기관은 도지사죠. 도지사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다시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상급 행정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 하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타 여기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모든 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게 돼요. 중앙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법령이 잘못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따지는 거, 처분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인허가가 잘못되는 걸 따지는데 인허가 뭐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따지는데 인허가와 관련된 법령이 이게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럴 때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중앙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를 심리하거나 재결할 때 처분 또는 부작위 근거가 되는 법령이지. 부작위 근거가 되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이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 폐지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정 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중앙심판위원회의 불합리한 법령 개선 요청. 이것은 이제 행정심판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뭐 좀 많이들 이제 활용을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에 의한 훈령, 예규, 고시, 공고, 행정규칙. 그러니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도 법규명령이라고 그래요.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 검토하여 그 법령도의 소관기관에게 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부패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개선 권고, 부패 유발위는 뭐예요? 네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뭐라고? 위원회는 부패 유발 요인이 된다. 유발 요인이 된다. 이럴 경우 필요한 사항을 개선 권고죠. 권고에 불과하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 국회에 의한 통제, 이 국회에 의한 통제 법규명령. 자, 국회에 의한 통제를 먼저 보면 법률 대의명령, 법률 대의명령 보면 법률 대의명령 중에 대통령이 말하는 게 긴급명령이 있다. 긴급명령 또는 긴급 재정경제명령.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하는 게 금융실명제를 금융실명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거래를 전부 다 실명으로 하게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사후 국회 보고 승인 받아야 함.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못하면 뭐라고? 효력이 상실된다. 승인 받지 못하면 효력 상실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헌법에 따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계엄선포의 비상계엄도 우리가 헌법적 요인,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비상계엄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죠. 이거는 국회의원 제적위원 과반수의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뭐가 있으면 해제 요구, 계엄 해제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당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법률 법률 대의명령이에요. 이게 긴급재정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법률 대의명령. 그다음에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걸 갖다 법률 뭐라 그랬어요? 법률 종속명령이라고. 법률의 종속명령. 법률 종속명령은 뭐예요? 대통령령, 총리령, 구령, 이게 법률 종속명령이라는 거예요.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명령 우리가 법률 종속명령이라고 불려요. 법률 종속명령. 자,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하면 이걸 갖다 어디 위에 되냐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입법 예고할 경우 얘기할 거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어떻게 된다고? 제출해야 돼. 국회는 그냥 모두가 전체 회의가 있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방에 대한 걸 전문적으로 국방에 대한 법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국방위원회.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위원회. 사회에 관한 건 사회복지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해서 통과하면 그다음 법제사법위원회라고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전체 회의로 올라가요. 상임위원회, 그다음 절차는 작구를 보는 법제사법위원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법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법 예고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은 위임명령이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그 집행명령이죠. 규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이런 거 쭉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걸 갖다가 개정, 제정, 폐지. 그러니까 법규명령, 제정, 개정, 폐지 됐을 때는 어디다 보고한다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국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뭐 언제까지 보고한다고? 1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보고한다고. 법규 명령을 갖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 다음에 뭐예요? 조례 규칙이 재정 개정 폐지할 때 됐을 때는 조례는 안 나오네.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그러니까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이죠. 행정 규칙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다만 대통령의 경우 입법 예고를 할 때는 입법 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한 때 그 입법 예고안을 10일 내에 제출해야 된다. 대통령령을 아까 입법 예고할 때는 어디 갔었어? 입법 예고할 때. 입법 예고할 때는 여기 입법 예고할 때는 10일 이내에 그걸 제출해야 된다. 법규 명령이 그런데 그러면 이걸 제출하면 어떻게 하냐? 법규 명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 시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만약에 봤더니 대통령령이 상위 법령이 법률에 위반됐네. 그러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하게 된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도 법률에 불합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부의 그 검토 결과를 통보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국회에 의한 간접 통제. 국정감사. 이제 국정감사가 매년 9월 셋째 주예요. 국정감사를 하게 되고 정기국회에서 그걸 국정조사, 그다음에 국무위원 간접적인 통제,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 행정자치부 장관이 예를 들면 위법하게 경찰국을 신설했다. 그러면 이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수가 있죠. 대정부 질문, 탄핵소추 등 법규 명령에 간접적 통제 수단이 된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난해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줄 테니까 좀 들어보고 머리에 좀 이해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 지우고 해야 되겠네. 지우고. 이제 뭐 구체적 규범 통제, 뭐 추상적 규범 통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예전에 처음에 하실 때 좀 했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건 소송이라는 것은 처분이라는 건 공권력의 행사, 인허가 같은 공권력의 행사죠.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처분 등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데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다. 처분이라는 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이 처분이다. 그래서 그 의미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처분이죠. 처분과 행정심판의 재결이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그 처분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인 공권력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 우리가 법원에 의한 통제가 되는 것이지 법률 자체를 갖다가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만 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먼저 알아둘 것은 법원에 의한 통제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기본 원칙은 구체적 규범 통제다. 규범 통제다.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것은 처분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어떤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사건. 허가를 갑자기 식당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영업 시간을 위반했다고 갑자기 영업 정지 처분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 영업 정지 처분이 날라온 것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 규범 통제는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게 구체적 규범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는.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은 뭐냐? 추상적 규범 통제, 추상적 규범 통제. 그건 구체적 사건과 관련 없이 법률, 법규명령 그 자체를 가지고 이게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언제 한번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추상적 규범 통제다. 근데 대부분이 구체적 규범 통제로 다 여기 이 범위 안에 들어있다. 법원에 대한 통제는 법원이라서 법원에 대한 통제는. 추상적 규범 통제는 예외적으로 있다. 예외적으로 있어. 이 예외적으로 있는 거 앞에서도 지금 우리가 한번 했던 기억이 나긴 나요. 그래서 예외적인 건 뭐냐? 예외적인 거는 요 예외적인 건 먼저 해보고 하지, 그지? 예외적인 거는 구체적 규범 통제, 추상적 규범 통제 어디 있나? 추상적 규범 통제 요걸 먼저 해보자고. 예를 들면 추상적 규범 통제라는 원칙이 우리나라 추상적 규범 통제를 법원에 의한 추상적 규범 통제는 추상적 규범 통제는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원래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왜 통제되지 않냐면 행정소송이라는 건, 법원이라는 건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어떤 사건과 관련돼요. 사건과 관련되는데 사건과 관련되지 않고 시행령, 뭐 조례, 규칙, 고시 이 자체가 위법하다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게 원칙은 구체적 규범 통제예요. 법원에 의한 통제는. 그러나 법원에 의한 추상적 규범 통제 인정 안 해. 그런데 예가 있어요. 예. 아주 예가 있어. 예가 있는데 첫 번째 예는 조례 또는 고시가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에 관계되는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 행정 처분이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 처분적 법규명령이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외적으로 인정, 추상적 규범 통제를 인정되는 건 뭐냐면, 이게 형식은 두밀분교 폐지 조례, 두밀분교 폐지 조례예요. 이거는 폐지 조례 안에 보면 한 장 해갖고, 이거 경기도 의회를 거쳐서 만든 딱 한 줄, 두밀분교 폐지 조례 해놓고 두밀분교를 폐지한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한 줄이에요. 그래서 명칭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건 법규명령 아니에요. 법규명령. 그러니까 법규명령이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는 심사할 수 없다고. 왜 심사할 수 없냐?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를 원칙으로 하지 추상적 규범 통제를 원칙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두밀분교를 폐지하면은 분교는 뭐냐면 한 조그만 본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본교가 있어. 그다음에 저기는 분교 한 10대 명 있는데 거리가 멀으니까 거기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세워서 몇 명 안 되니까 경기도에는 효율적인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걸 폐지하려고 그러겠지. 그냥 폐지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괜히 국민들의 저항이 주민들의 저항이 심할 것 같으니까 의회의 힘을 거쳐서 조례로 제정한 거예요. 근데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그냥 처분으로 경기도 교육감이 처분으로 두밀분교 폐지하고 명령을 내리면 돼요. 명령을 내렸는데 굳이 조례로 제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걸 뭐가 부르냐면 처분적 명령이에요. 처분적 명령. 법규명령이긴 하지만
처분 명령이라는 실질은 처분이라고. 처분이라는 것은 공권력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과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하 두밀분교 폐지하면 거기 사는 사람 주민들은 어떻게 돼요? 어린애들을 통학버스 태워갖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주민들이 두밀분교 폐지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럼 소송 요건이 안 갖춰졌다고 추상적 규범 되니까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나 법원은 두밀분교 폐지조례는 비록 법규명령이고 추상적 규범 통제가 인정이 안 되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조례 공포권자가 경기도 의회가 아니에요. 경기도 의회가 아니고 의회가 제정하면 이 조례는 교육감인 행정청이 공포를 해요. 공포를 한다고. 그런데 이 당시 주민들이 잘 몰라서 피고를 의회로 했어. 의회로 하니까 각하가 됐지. 거기 내가 체가에 잘못 썼는데 각하돼 버렸어요. 소송 요건이 갖추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감을 피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 규범 통제인 얘는 이 두밀분교 폐지조례라고 한 3개밖에 없어. 3개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식은 조례지만 법규명령 형태지만 이게 처분과 같다. 처분이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국민의 권리와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와 같다. 이렇게 봐서 처분적 명령이라 불리면서 이거에 대한 추상적 규범 통제를 인정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고시의 경우가 있어요. 고시는 뭐라 그랬어요? 고시는 행정 내부에 적용되는 규범이 행정규칙이죠. 훈령, 고시, 예규, 일일명령 이게 행정규칙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구체적 규범 통제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개정해서 냈어. 그 고시 개정하는 게 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고시야. 이걸 이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고시. 그러니까 이 정신병 치료하는 치료약이 있는데 그것이 요양급여라는 건 보험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요. 내가 잘 안 나와서 보험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의 그 보험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그 약이 많이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고시니까 행정규칙이잖아요. 행정규칙이 추상적 규범 통제는 이 고시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추상적 규범 통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시의 경우 보건복지부 항정신병치료의 요양급여에 관한 고시는 이 제약회사 엘리 릴리스야. 제약회사 엘리 릴리스사에서 항정신병 치료제가 있는데 이 약이 2차 약물, 요양급여 법이 고시가 개정되면 2차 약물로 돼가지고 이게 2차 약물이 되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 처리가 안 되면 의사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보험 처리 비싸니까 약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제약회사가 항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에 관한 고시에 관한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니 고시는 감히 행정규칙 법규명령에 대한 추상적 교범 통제 그 자체를 따진다고 법원에서 그건 안 돼.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엘리 릴리스사의 이권과 관련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록 고시지만은 행정규칙인 고시지만 추상적 교범 통제를 인정해 준 거예요. 딱 3개예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냈는데 약제급여, 비급여 이것도 마찬가지요. 어떤 약품이 제약회사가 만드는 어떤 약이 건강보험공단에 의한 보험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뭐예요. 그래서 비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를 했어요. 얼마까지 약을 받을 수 없다. 약값을 어디까지 급여를 갖다가 급여라는 거 보험 처리가 어디까지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만 원이라 그러니까 30만 원 상한이 30만 원이라면 45만 원이 나왔어요. 약값이 45만 원이 나오면 30만 원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만 원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럴 경우 제약회사에 특히 여기에 나오는 건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 내 옛날 주식 투자했다 망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미약품에서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로 인해서 상한 금액이 되면은 45만 원짜리 45만 원 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30만 원만 보험이 적용되면 이게 잘 안 사잖아요. 그래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이런 것과 관련되고 특히 제약회사에 의해서 약제급 비기급 목록 및 상한 금액표가 제약회사의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비록 이게 행정규칙에 속하는 고시고 여기는 아까 있는 것은 드밀분급 폐기조례는 법규명령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추상적 보면 돼. 조례에 대한 취소송, 고시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지 못해요. 그것이 구체적인 사건이 됐을 때, 처분이 됐을 때 된 것이 이 행정입법, 이걸 행정입법이라고 하죠. 행정입법에 대한 추상적 규범 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 다만 드밀분급 폐기조례나 보건복지부의 항정십병치료제의 유한급여에 관한 고시, 그건 제약회사 엘리릴리스사의 수입 감소와 관련되고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는 한미약품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미약품의 수입과 상한 금액표 때문에 상한 금액표가 45만 원을 해야 되는데 30만 원으로 정해놓으면 그 약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행시적인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가. 그럼 구체적인 구분 통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자, 구체적인 구분 통제란 뭐냐? 구체적 구분 통제라는 거는 구체적 처분을 소송을 다툰 거다. 아까 얘기했던 구체적인 처분을 소송으로 다툰다. 이게 구체적 구분 다툼. 이게 구체적인 구분 통제예요. 그런데 이거 다투는 과정에서 이걸 다투는 과정에서 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이 위법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선결 문제로서 먼저 그걸 위법하지 않은지 를 선결 문제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헌법 법률에 위반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 제107조 2항에 각급 법원, 그 지방법원, 고등법원 다 할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그 대법원에서 하는데 각급 법원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그다음 부령, 그다음에 이런 것이 상위 법률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하지만 법률이 위헌이 되냐 아니냐는 헌법재판소가 하지만 법규명령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 여부는 누가 한다고? 대법원, 각급 법원이 한다. 고등법원, 그 다음에 지방법원, 그 다음에 행정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이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구체적 구범 통제의 대상은 뭐냐? 명령과 규칙이다. 명령은 아까 얘기했어요.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고, 그다음 위임명령, 집행명령 모두 포함된다. 법규명령은 위임 여부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러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은
긴급명 법률적 효력이 긴급명령은 법률 대의명령이라 그랬죠. 긴급명령은 긴급명령 그다음에 긴급 재정경제명령 재정경제명령 이거는 법률 대의명령이 법률 대의명령 대의명령이기 때문에 법률 대의명령이라는 것은 헌법의 법률 대의명령이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니까 법률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가 심리를 판결을 해요. 예, 법률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하고 지금 법원이 각급 법원이 하는 건 뭐냐? 각급 법원이 하는 건 법규명령, 그다음에 행정규칙이 법규명령, 행정규칙이 뭐에 위반되는 여부를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법률에 위반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심사는 각급 법원이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죠? 자, 구체적 구범 통제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구체적 구범 통제의 대상이 된다. 자, 거기 굉장히 어려운 판례가 하나 있는데 오래돼서 뭐 시험에 이런 건 남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도시재개발법 41조 1항이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도시재개발법이에요.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서 재개발 주택 재개발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을 인가를 받으면 그게 행정청이 되고 거기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것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적어가지고 누구나 영인에는 어느 아파트 가고 이걸 정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이걸 계획을 만들어서 또 관할청인 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인가에 대한 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였다. 이 당시에는 기관위임 사무였어요. 그래서 기관위임 사무는 국가에 의한 기관위임 사무는 어떻게 위임을 다시 해야 되느냐면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에 대한 걸 갖다가 위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재개발하는 거. 그럼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해서는 안 돼. 서울시 조례를 해서는 안 되고 서울시의 행정규칙으로 해야 돼요. 행정규칙으로 서대문 구청장에게 위임해야 되지 조례로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법규명령 전체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 규정이 통제의 대상이 된다. 자, 구체적 규범 통제의 사례. 구체적 규정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상당히 최근 판례예요. 2016년 판례인데 아직 시험에 안 내서 좀 시험에 날만한 거기도 날만하기도 해요. 뭐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구체적 구범 통제 사례를 설명해요. 가장 중요한 건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야. 시행령에서 어떤 국민의 권리 의무가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돼. 위임 근거가 있어. 뭐를 하기 위해선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이 시행령에 위임 근거에 의한 위임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9조 2항에 어떤 게 나오냐면 법의 노조에 대한 사항이 나와요. 법의 노조. 그래서
이 법의 노조라는 것은 뭐냐? 법의 노조. 여기다 쓸게. 법의 노조. 법의 노조는 뭐냐? 이거는 행정청이 뭐예요? 지금 노동부 장관이 이 저기 노동조합이 잘못했을 때는 이걸 법 밖에, 법이라는 건 법 밖의 노조, 법 밖의 노동조합, 법 밖의 노동조합이다. 법 밖의 노동조합은 뭐야? 불법이야, 불법. 불법으로 인정해갖고 이걸 갖다가 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의 노조.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뭐라냐면 전교조가 있어요. 교육과 관련된 교육부 각 학교에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제 이게 그 국민권익기관이고 복수노조를 예전에 인정해줘가지고 전국 교원 노동조합이 있어요. 노동조합이 있는데 법의 노조 통보라는 것을 아까 이 9조 2항에 만들어놨는데 9조 2항에 만들어진 법의 노조 통보를 핵심적인 내용만 들으면 노동부 장관이 어떤 명령을 내려 전교조한테 명령을 내려. 이게 노동부 장관이 누구한테? 전교조한테 갑한테 시정명령을 내려. 시정명령을 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갑한테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뭐라고 틀리냐면 그건 법의 노조죠. 법의 노조이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그냥 불법이라고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막강한 권한이죠. 법률의 근거도 없이. 이거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지금 무효라고 나온 거예요. 무효. 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전교조는 뭐예요? 교원들의 단체잖아요. 전교조 구성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전교조가 되려면 현직 교사가 돼야 돼. 현직 교사가 이게 전국 법여에서 현직 교사가 전국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해가지고 회원이 될 수 있는데 전교조에서 보니까 퇴임 교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노동부에서 퇴임 교사가. 그러니까 퇴임 교사는 뭐 막무가내로 나오는지. 그런데 사실은 이 퇴임 교사가 정부에서 뭐 노조 활동하니까 학교에서 교장이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징계해서 잘라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냥 퇴직된 거예요. 사실은 퇴직돼갖고 소송 중에 어떻든 퇴직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사실은 전국 교원 노동조합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법에는 현직 교사만 전국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때야. 이게 박근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는데 전교조를 없애야 되겠는데 사안이 없을까 가만히 보니까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전교조에 퇴직 교사가 있는데 시정 지시를 했어. 노동부 장관이 전교조했다. 그 퇴직 교사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회원에서 빼도록 하시오 이렇게 했더니 전교조가 뭔 소리냐. 이 사람들이 그냥 강제로 지금 뭐 노조 활동하다 잘려가고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전교조가 있는 게 뭔 얘기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정 명령을 했는데 안 들었어요. 기한을 줘서 했는데 노동부 장관이 전교조한테 기한을 줘서 이 퇴직 교사를 갖다가 강제 퇴직 교사를 회원에서 빼라고 하니까 안 들었어. 안 되니까 노동부 장관이 그러면 너희들은 법의 노조다. 법의 노조 통보다. 법 밖의 노동조합이니까 불법 노동조합이다. 너희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에서 불법 노동조합이 됐다.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폐지해버렸어. 전교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제기했더니 이건 무효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그 상위 법령인 법률에 이 법의 노조 시정명령을 안 들었다고 해갖고 불법 노동조합으로 하려는 그런 명령은 할 수 없다. 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언젠가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자, 구체적 규범 통제 효력. 자, 법규명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규명령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된다. 모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구범 통제이기 때문에 구체적 구범 통제 법원의 효력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이거 좀 써가면서 하자고. 중요한 거니까. 좀 지우면서 할게요. 지우가면서 괜찮으니까. 자, 이게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뭐 법이라도 좀 공부하고 헌법이라도 공부하고 구체적 규범 통제, 추상적 규범 통제 이런 건 헌법에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런 걸 공부를 하고서 기초를 하면 되는데 헌법도 안 배우고 민법, 총칙도 안 배우고 갑자기 고난이도 행정법을 이제 배우게 되니까 상당히 애개요.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말이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애개어가 돼버리죠, 그죠? 전혀 무슨 감인지 그 언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언어의 의미가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기초부터 그 뜻을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머리에 이제 딱 와 닿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야? 좀 써가면 중요한 사원들이 좀 써가면서 해야 기억에 좀 날 거라고. 자,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것은 처분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어갖고 처분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거면 식당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간 위반이라고 해서 영업 취소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영업 허가 취소, 영업 정지 처분을 해도 되는데 취소 명령이 나왔다.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뭐냐? 이 근거가 위법하냐 안 하냐? 그 19년생법 시행령의 시행 규칙이 뭐 위법하냐 안 하냐? 그걸 따질 수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는 구체적인 사건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법규명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규범 통제는 법규명령이 각급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위반 여부를 판단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적용되나? 통제 그 법규명령은 위법하게 된다고 할 때 그 법규명령은 날씨가 더우니까 목이 굉장히 빠르네. 법규명령은 당해 사건의 하나야. 이 법규명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의 하나여 뭐라고? 적용이 배제된다. 만약에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 영업 시간 제한이 있었다. 그러면 그 당해 사건의 하나여 법규명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적용이 배제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만 써보자. 자, 네 번째로 요것만 해서 한번 좀 또 쉬었다 해야 되겠어. 너무 기온이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나? 지금 기온이 너무 올라가네. 위법인 법기 명령에 법규
명령에 근거한 뭐의 효력? 행정행위는 처분이 행정행위죠. 처분의 효력. 위헌 식품위생법 시행령 아까 이야기한 이거 노동관계조정법 제 뭐예요? 제 몇 조요? 제 9조 2항에 제 2항이 어떻게 됐어요? 대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을 했어. 무효. 법의 노조 통보. 이 법의 노조 통보를 하는 근거가 되는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2항이 법원에서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죠. 시행령 제9조 2항이 법의 근거가 없네. 그래서 그 법의 근거가 없네. 따라서 법률의 근거가 없는 법의 노조 통보라는 사항을 갖다가 정해놨네. 따라서 이 시행령은 무효네. 무효라면 이 무효인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의한 법의 노조 통보라는 행정청의 노동부 장관이 전국 교직원 연합회의 전교조에 법의 노조 통보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처분이에요. 처분. 이게 행정행위예요. 이 행정행위는 무효인 법규명령에 의해서 한 처분은 뭐라고? 무효다. 당연히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거죠. 무효지, 그지? 자, 그러나 그 밑에 하나 보면 위헌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무효 선언을 한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죠. 대법원에서 판단하잖아요.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된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 여부가. 그걸 대법원에서 판단하는데 대법원에서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뭐예요? 나오기 전에는 그거에 의해 근거에 이루어진 이게 여기 최종 판단 그러니까 무효라는 최종 판단이 내려오기 전에 법의 노조 통보 사항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 이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된다. 취소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연 무효는 아니다는 거죠. 이거 국가직에 한번 놨던 거예요. 자, 법규 명령의 위헌 위법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행정조치. 법규 명령인 대통령령, 그다음에 총리령, 부령이, 이게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누가 통보하겠어? 이 위헌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통령, 총리, 부령의 위헌 여부는 법률은 헌법재판소가 하지만 이 법규 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는 어디서 판단하는 거예요? 최종 판단을 대법원에서 하죠. 대법원. 물론 지방법원, 고등법원도 다 행정법원도 다 하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한다고. 그러면 대법원은 이걸 위헌 위법인 걸 그대로 공무원들이 시행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죠? 누구한테 통보하느냐?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줘. 통보를 해주면 이걸 갖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보에 게재한다. 관보에 게재. 그래서 간혹 공모를 하다 보면 대법원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걸 숙지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추상적 교범통제 6번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직접적 교범통제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추상적 교범통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을 대상으로 직접 그게 무효 확인 소송을 구할 수는 없다. 왜? 추상적 교범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례나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이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는 행정처분이 된다. 부밀분고 폐지 조례지만 이것은 하나의 처분이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처분적 명령이라 부른다.
이럴 때는 이 추상적 규범 통제가 가능하다. 또 한정신병 치료제 요양교배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나 또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급여 상한 금액표에 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는 직접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고시지만 비록 행정규칙이지만 그 고시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진료 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 과목의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항거 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의료법 시행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얘기하는 규계산법 시행규칙이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병원들의 의료기관이 병원을 표시할 때는 내과 무슨 병원 해갖고 진료 과목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의료법 시행 규칙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체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건 무효다. 의료기관 밑에 진료 과목을 글자 크기를 갖다가 제한을 한다. 2분의 1로 딱 2분의 1로 즉 병원이 있으면 딱 2분의 1로 크기로 제한하는데 이 제한하는 것은 행정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31조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무효확인 소송을 하거나 취소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우리가 구체적인 구금 통제를 인정하고 있지 추상적 규금 통제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도 다 마치고 싶은데 지금 뭐 기상이 좀 적절치 않아서 좀 여기까지 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규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